자,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유전은 유전 연구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그 형질을 보기 위해서 살았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봐야 되는데, 한 명을 관찰하는데 거의 한 80년 정도가 필요하잖아. 첫 번째 이유가 한 세대가 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 형질을 가진 사람과 이 형질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갖고 애를 놓으면은 어떨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혼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임의적으로 교배를 마음대로 시켜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가 어렵다.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랑 만났을 때 어떻다 이렇게 되는 게 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부, 우리가 흑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흑인 중에서도 완전 새까만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덜 새까만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질이 흑인이라고 그래갖고 한 개의 형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질이 있어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유전자 수도 굉장히 너무 많다라는 거지. 대립 형질을 부을 때 그 유전자 수가 너무나 많아 버려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 다음에 4번 자손수가 작다. 그러니까 이 형질이 운 좋게 내가 보고 싶은 형질인데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관찰을 해야 되니까 니는 결혼해갖고 애를 한 15명 정도 가져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15명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노? 그러니까 자손수가 요새 낳아봤자 1명, 2명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자손수가 작다라는 것도 사람의 유전 그 연구가 힘든 이유에 영향을 끼쳐주고, 그 다음에 5번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의 개수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산소를 한꺼번에 운반시켜주기 위해서 이 적혈구의 개수가 환경에 적응해서 되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거든. 근데 이 사람이 또 낮은 지대에 살면 적혈구의 개수가 또 줄어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공부하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첫 번째, 가계도 조사.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이거 안 보이네. 사람 유전 연구 방법, 가계도 조사.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형질이 있는 집안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는 어땠는지, 할머니는 어땠는지, 뭐 큰아빠는 어땠는지, 작은아빠는 어땠는지, 조카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보는 게 가계도 조사라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집단조사. 형질을 가지고 있는,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유전자를 한번 조사해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그 사람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연구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를 보면은요, 종류가 두 가지 쌍둥이야. 종류라 그러니까 좀 웃긴데.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뭐고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수정란이 한 개잖아. 수정란이 한 개인데 얘가 잘못 분열돼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수정란 한 개에서 두 개의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두 명의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럴 경우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에서 따로따로 한꺼번에 나왔는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수정란이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사실 이 여성의 어떤 배란 주기가 좀 불규칙한 경우 얘가 튀어나왔는데 난자가 튀어나왔는데 이 난자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월경이 일어나기 전에, 생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다른 쪽 난자가 또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정자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자들이 각각의 난자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쌍둥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한계가 또 뭐냐면은 한 개의 수정란에 정자가 두 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한꺼번에 정자가 두 개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개체가 이렇게 개체란다. 애가 두 명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란 수정란이 한 개인데 분열을 잘못해가지고 두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얘들이 커가지고 이 쌍둥이가 만들어졌는 거.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란 이 두 개가 되는 건데 난자가 이렇게 배란 주기가 불규칙해서 난자가 두 개가 내 배는 아니고 여자의 배에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정자가 그때 들어왔고 결합을 해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렇게 되면 수정란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 뭐 어떤 것을 관측할 수 있냐고, 어떤 것을 연구할 수 있냐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이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보이나?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좀 지우고 갈게. 일란성 쌍둥이는 특징이 한 개의 유전자에 한 개의 수정란에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어때? 이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얘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질이 만들어졌고 얘는 이런 환경 영향을 받아서 다른 형질이 또 만들어진 거야. 그 환경이 형질에 영향을 끼쳐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냐면 유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지, 유전자와 환경이 둘 다 어떻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기가 어렵다. 왜냐? 한 세대가 너무 길고, 두 번째 자유로운 교배가 안 돼.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혼을 시켜줄 수 있어가지고 애새끼를 놓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손의 수가 적어. 자손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몇 명 낳아라 그래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다. 그럼 우리가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하고 첫 번째 가계도 조사. 이미 애새끼 나와갖고 다 길러놨는 집안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는 어땠는지, 할머니는 어땠는지, 애새끼들은 어떤지, 그런 걸 조사하는 게 가계도 조사고, 두 번째 집단 조사. 내가 관측하려고 하는 그 집단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내가 관측하려고 하는 사람의 유전자나 염색체를 뽑아가지고 그 유전자 염색체를 연구하는 방법. 네 번째 쌍둥이 연구인데, 쌍둥이 연구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연구 방법이 다른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줄 수 있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과 환경이 이 애새끼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승미 보고 있지?
자,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아하. 우리가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유전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인자 유전, 두 번째는 다인자. 단일인자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의 대립 형질이 영향을 끼쳐주는 방법이고, 다인자 유전의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립 형질이 이제 유전이 되는 경우를 얘기해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부터 살짝 얘기를 해주면은 키라든지 아까 쌤이 얘기했는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혹은 몸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유전 부분에 영향을 끼쳐주는 게 다인자 유전이다.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느냐,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느냐를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혀가 말린다, 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린다든지, 귓볼이 어떻게 돼 있다라든지, 눈꺼풀이 있다 없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한 개 더 대립인자 여러가지 기타 여러가지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줘야 될 게 뭐냐면은 복대립 유전. 자, 복대립 유전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바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게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정도 되는 애들, 3개 이상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주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ABO식 혈액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유전 현상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한성유전과 반성유전, 한성 그리고 반성유전 이렇게 있습니다. 쪼리 누구야? 쪼리 누구야? 자, 한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정록 생명이죠. 생명이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봐준다면은 혈우병. 얘는 귀 속에 털이 있냐 없냐가 반성유전으로 나타나는 건데, 성염색체에서 일어나는데, 이 성염색체 중에 한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때문에 일어나는 이 유전 얘기해주고, 반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Y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민철이 들어왔나? 민철이 안녕. 자, 사람의 유전은 다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크게 두 가지,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은 대립형질이 딱 두 개 있는 거, 대립형질이 딱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뭐 눈꺼풀이라든지 귓볼이라든지 혀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적인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봐줘야 할 게 복대립 유전인데, 이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되는 애들,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되는 애들을 복대립 유전,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라고 그랬죠. 혈액형, ABO식 혈액형.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성유전과 반성유전.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하면 X염색체와 Y염색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한성유전이라 불러주는데, 이럴 경우 대표적인 예가 생맹, 혈우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을 갖다가 우리가 반성유전이라 불러주는데, 반성유전의 얘는 이 귀 속에 털이 있냐 없냐의 유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다인자 유전은 이 유전 형질이 너무 복잡하고 유전자도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게 있냐? 사람의 키라든지. 키 187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피부 색깔이라든지 흑인인데 조금 까맣고 많이 까맣고 덜 까맣고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시험에 누가 더 잘 나오겠냐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단일인자 유전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성염색체의 복대림 유전 ABOC 혈액형, 상염색체의 그 복대림 유전, 그리고 성염색체의 한성 유전, 이 두 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이거 수업할 때 집중을 해서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야, 전 사무실에 지금 밖에 바람이 졸라 불어가지고 무슨 공포 영화 그런 소리 나온다 야. 그렇다고. 자, 그래서 98페이지 단일인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 니들이 그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보면 알겠지만 유전 그 생명과학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제일 까다롭고 생각할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유전 파트예요. 유전 파트는 공부를 하실 때 그 유전이 일어나는 순서하고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주는 그 안목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습관이라든지, 왜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 우선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쌤이 칠판에 다 적기가 좀 애매해서 책을 살짝 살펴볼 건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상염색체 안에 이제 유전자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애들인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겠죠. 상염색체니까, 성염색체가 아니라.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 두 가지인 경우와 세 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밑에 저 보이는 거 있죠. 혀 말기. 이렇게 혀 많은 거. 혀 많은 게 가능한 사람들이 우성입니다. 우성. 그 다음에 귓볼 모양. 귓볼이 붙어 있냐, 부착형이냐, 아니면 분리형이냐. 요 귓볼이 붙어 있냐, 아니면 이렇게 쌤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부착형 같은 경우에 열성이고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주근깨, 얼굴에 주근깨가 있냐 없냐를 보면은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에요. 근데 눈꺼풀이 있냐 없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외꺼풀보다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폈을 때 이렇게 뒤로 굽냐 안 굽냐, 쌤은 뒤로 굽죠. 이 굽는 사람이 우성이고 안 굽는 사람이 열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조개는 우열관계를 봤을 때 있는 사람이 우성이고 없는 사람이 열성이라는 거,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쌤이 좀 사진을 찍어갖고 좀 띄어가지고 봐주면 좋은데 책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건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형질의 우열을 판단하는 원리. 이거를 좀 잘 알아야지 시험 문제를 풀 때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시간이 걸리겠지만 쌤이 좀 적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얘 그대로 쓸게요. 혀 말기.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예요. 알겠지? 그래서 네모에 쌤이 색깔을 안 칠했는 게 혀 말기가 가능한 사람, 가능한 남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혀 말기가 가능한 여자.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네모, 책에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파란색은 혀 말기가
불가능한 남자. 그 다음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것은 혀 말기가 불가능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지우고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혀 말기가 가능한 남자,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고모들이 있는 거야. 고모들은 전부 다 혀를 잘 마는 거야. 혀를 잘 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혀 말기가 안 되는 남자였던 거야. 그리고 혀를 잘 마는 엄마랑 결혼을 했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영희하고 철수겠지? 아니네, 그냥 영희 남동생이라고 나와있네. 영희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영희 같은 경우에는 혀를 못 말고 남동생은 혀를 잘 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우열관계를 조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혀 말기를 봤을 때 누가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혀 말기를 봤을 때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자손들을 봤을 때 누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답해봐. 우성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고 있나? 우성이 뭔지 아세요? 대립유전자가 있을 때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오는 게 우성이에요.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봤을 때 전부 다 정상이잖아. 근데 혀 못 마는 아버지가 태어났잖아.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분명히 이런 식일 거라고. 라지 R이 스몰 r에 비해서 우성인 거예요. 대문자가 우성이야. 근데 대문자는 혀 말기가 가능한 거고 소문자는 혀 말기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혀 마는 게 우성이니까 할아버지가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혀를 말 수 있는 거지. 할머니도 똑같고. 근데 그냥 이거를 봤을 때 할아버지가 RR일 수도 라지 R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혀를 다 말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전부 다 이렇게 혀를 못 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냐면 열성인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열성인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그러려면 아빠한테서 한 개 받고 엄마한테서 한 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열성이 만들어지려면 할아버지한테서 열성인자를 한 개 받고 할머니한테서 열성인자를 한 개 받아서 열성인 동형접합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열성인 순종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열성인 아버지가 낳는 거야. 근데 영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열성이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둘 중에 한 개를 물려주시면 어찌됐든 간에 스몰 r을 물려줄 거 아니야. 근데 스몰 r 한 개만 있다고 열성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어머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도 라지 R과 스몰 r을 가져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영희가 열성 동형접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남동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라지 R과 스몰 r을 같이 가져야 되겠지. 아빠한테는 스몰 r 받고 엄마한테는 라지 R 받아야겠죠. 왜? 정상이니까. 그러면 이 고모들, 문제는 이 고모들이야. 이 고모들은 라지 R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성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접합일 수도 있어요. 즉 잡종일 수도 있고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몰라요. 오케이? 이 두 가지의 경우수는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받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두 개 중에 한 개씩을 물려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다 할 줄 있어야 돼. 다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책의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형질의 우열 관계를 파악해 보면은 아버지를 보면은 아, 혀를 못 마는 사람이 열성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열성 형질인 사람의 유전자형을 적기. 열성 형질을 우리가 동형접합 스몰 rr이라고 적었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지고 유전자형 구하기. 할머니랑 할아버지 관계를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구했고,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스몰 rr를 가졌으니까 두 분 다 스몰 r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냈죠. 역시나 아버지랑 영이랑 남동생도 어머니랑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를 이용해서 얘들도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유전자형을 적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 정리하기. 알 수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고모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다. 되게 라임 사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은 뭐라 그랬어요? 복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인 거. 두 개 이상인 거.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쌤 뭐라 그랬죠? ABO식 혈액형이라고 그랬죠? ABO식 혈액형.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 줘야 되는 게 A형과 B형이 O형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둘 다 우성이고요. 둘 다 형질로 발현할 수 있어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A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A 받아서 A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는 엄마한테 A를 받고 아빠는 엄마한테 O를 받아도 A형이겠죠. 왜? O가 열성이고 A가 우성이니까. 표현형은 우성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A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A형과 AO형. 그 다음에 B형. B형도 역시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한테 전부 다 B를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B를 받고 엄마는 아빠한테 B를 받고 엄마는 아빠한테 O형을 받았을 경우. BB형과 BO형. B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O형 같은 경우에 열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OO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AB를 가지면 막 바로 A형이나 B형이 돼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AB형은 어떻게 되겠냐? AB형. 엄마는 아빠한테 A를 받고 엄마는 아빠한테 B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얘를 A형이나 B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둘 다 우성이기 때문에 둘 다 표현형으로 드러나 주거든요. 그래서 둘 다 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전에 귀말기, 혀말기, 귓볼, 외꺼풀, 쌍꺼풀 이런 것들은 형질을 결정짓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혀말기라 그러면은 혀를 만다 못 만다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B, O 세 개가 있죠.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봅니다. 복대립 유전. 자, 복대립 유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계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거 한 개만 예를 들고 갈게요. 자식이 A형, B형, O형, AB형이 전부 다 만들어지려면은 아버지의 혈액형과 어머니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어줘야 될까요? AO와 그리고 BO를 가져줘야 되겠죠. AO와 BO를 가져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해갖고 알을 낳았을 때
아빠한테 A를 받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 B를 받을 수도 있죠.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AB가 만들어질 수 있죠. A 받고 B 받으면 그러면은 얘한테는 또 아빠한테는 A 받고 엄마한테는 O 받을 수 있죠. A형 만들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 O형 받고 엄마한테 B형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BO라고 적을게요. B형 만들어질 수 있죠. 아빠한테 O형 받고 엄마한테 O형 받으면은 O형이 만들어질 수 있죠. AB, A, B,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전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각각 AO, BO라면 근데 만약 아버지가 AB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다. 이래버리면 못 나오는 혈액형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혈액형이 못 나올까? 어떤 혈액형이 못 나올까요? 아빠가 AB형이고 엄마가 O형이야. 그럼 어떤 혈액형이 못 나올까요? 대답 안 할 거야. 전쟁이가 그렇지 똑띠네. 자 보세요.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O 받으면 A형 만들어지죠. 아빠한테 B형 받고 엄마한테 O형 받으면 O형 만들어지죠. B형 만들어지죠. 이 외에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죠? O형과 즉 O형과 그리고 AB형은 못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AB형이고 어머니가 O형인데 내가 만약에 AB형이다 이래버리면 주워온 자식이 되겠죠. 혹은 O형이다 그래도 주워온 자식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쌤 어렸을 때 친구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 하고 그 의사가 얘기하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실질적으로.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렇게도 된대요.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나타납니다. 이거는 저기 단일 인자죠. 단일 인자 유전 중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을 결정짓는 것은 X와 Y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XX 염색체를 갖고요. 남성의 경우 XY 염색체를 갖습니다. 오케이? 그래갖고 결혼을 하면은 엄마한테 X를 무조건 받겠죠. 아빠한테 X를 받으면은 여자가 태어나는 거고요. 엄마한테 무조건 X밖에 없으니까 X를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으면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여자가 왜 남자 못 낳으면은 거의 막 파문되고 좀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여자 때문이 아니고 남자 때문이죠. 남자가 Y를 주냐 안 주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딸이 놓냐 딸을 놓냐 아니면 아들이 놓냐가 결정되니까 사실 남자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유전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은 그때 우리 남자 문제였기 때문에 개소리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볼 게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이란
반성 유전이란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형질 빈도가 달라지는 거. 자, X에 의한 X 염색체, 성염색체 중에 X 염색체 때문에 형질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종록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종록생명을 선생님이 X-라고 얘기를 할게요. X-.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XY나 X-Y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다시를 위에 더 크게 적을게요. X-Y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생명이 아닌 거고 얘는 생명인 거예요. 종록생명인 거예요. 종록생명이란 적색이랑 녹색을 구분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적온뿔 세포와 녹온뿔 세포가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개수들이 그 구별을 잘 못하는 현상을 종록생명 현상이라 불러주는데, 남자는 일단 X 한 개만 가지면 무조건 뭐예요? 종록생명이에요. 근데 여자는 조금 달라요. 여자는 XX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완벽한 정상이죠. X-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X-X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줘야 돼. 정상인 X하고 종록생명의 X를 봤을 때 그 우열관계, 누가 우성이냐면 정상인 게 우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이걸 보인자라 불러주거든요. 보인자. 이 종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정상이 됩니다. 오케이? 이 여자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보세요.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니까 X염색체 때문에 일어나는 빈도가 다르죠. 얘는 정상의 경우가 훨씬 더 높죠. 하지만 이 비정상이라 하면 좀 웃기고, 종록생명의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낮아지고, 얘는 50대 50이죠. 50대 50 확률인데, 얘는 2대 1 정도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거. 얘는 1대 1인데, 얘는 2대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아버지가 종록생명이고 어머니는 정상이라. 그건 이제 자손이 종록생명을 가지냐 안 가지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이럴 경우 물어볼게요. 이럴 경우에 종록생명이 자손에서 자식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나오겠죠. 왜? 엄마는 무조건 X를 유전해, 정상인 애밖에 없으니까 정상인 애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빠가 비정상인 애를 줘도 엄마가 정상인 애를 줘버리면은 보인자인 정상이 나올 거잖아요. 다시 얘를 주고 얘를 줘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전부 다 한번 적어봅시다. 아빠한테 보인자 받고, 보인자인 이 얘를 받고, 이 종록생명 유전자를 받고 엄마한테는 정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종록생명을 받고 또 정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 Y 받고요, 엄마한테 X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빠한테 Y 받고요, 또 엄마한테 X 받았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다잖아.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생명이 있냐고. 여성의 경우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가져야지, XX에 각각 종록생명 유전자가 다 들어와 있어야지 종록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보인자가 두 개 만들어질 뿐이지 경우수를 봤을 때 절대로 종록생명이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보인자가 만들어질 확률을 물었을 때는 50%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보인자가 만들어질 확률은 50%다. 그 다음 다음 경우, 다음 경우에는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니가 보인자야.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열성이니까 뒤에 쓸게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X 다시 받고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X 다시 받고 엄마한테 X 다시 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Y 받고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Y 받고 어머니한테 X 다시 받을 수 있죠. 근데 X 다시 여기 쓸게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록생명이 만들어질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 정록생명이 만들어질 확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록생명 몇 명이에요? 이렇게 2명이죠. 즉 50%다 이 말입니다. 50%다. 정록생명이 만들어질 확률이 50%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경우, 남자가 정상이고 여자가 이 정록생명이에요. 남자는 XY인데 여자는 X-X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L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네 가지의 경우수가 있죠. X, X- 나올 수 있고, X 다음에 X 다시 또 나올 수 있고, 아빠한테 Y 받고 엄마한테 X 다시 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 Y 받고 엄마한테 또 X 다시 받을 수 있죠. 네 가지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질 확률이 역시나 50%인데 이렇게 물어줄 수도 있어요. 남자의 경우 100% 생명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남자의 경우 엄마 때문에 무조건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의 경우는 정록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여자의 경우 무조건 보인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끼는 왜 들락날락하지? 야, 니들 왜 이렇게 들락날락해? 자, 마지막 경우 혈우병도 정록생명인데요. 이것도 매나 똑같이 우리가 정록생명에 의한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요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수업 시간 내에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가계도 분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인자 유전 다시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혈우병도 한번 볼게요. 혈우병도 똑같아요. X-에다가 그 X 염색체에 이 혈우병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도 또한 열성이고 혈우병도 열성이에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여자가, 이 경우가 조금 다른데 아까 전에 정록생명이나 경우의 수는 똑같은데 이 경우가 좀 달라요. 이 경우 치사합니다. 치사.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혈우병이라고 하는 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 100% 치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성의 경우 생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X-가 만들어지면 생리혈이 안 멈추잖아.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치사하는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성유전 보고 막바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쌤이 그냥 넘어갈락 해도 여러분이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쌤이 그거 찍고 넘어가니까 요게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반드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내가 까먹어도 해주세요. 자, 한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Y 염색체 때문에 이런 형질의 빈도가 달라지는, 성염색체 중에 Y 염색체 때문에 유전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Y 염색체가 상에 있어 남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유전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Y 염색체 때문에 일어나는 게 딱 한 개만 알고 있어주면 되는데, 귓속 털 과다증. 만약에 Y 염색체에 이 귓속털 과다증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귀 속에서 털이 이렇게 자라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새 기술이 좋아갖고 이거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반성유전에 그 혈우병하고 정록생맹 요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문제 풀려면은 우리가 가계도 분석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가계도 분석해주세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은 요 반성유전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인자 유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